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반격은 아주 기분 좋은 건데, 어제 말씀드린 요 패턴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이 연속적인 흐름이기보다는 60주선을 확인을 하고, 이탈해서 확인하고 죽거나 올라가거나인데 이쪽이 여전히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상태에서 변동은 없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반격을 했다는 부분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했다는 부분, 어제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는 요 하락 추세 극복 후에 아직까지 지킨 상태였고, 지수는 추세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받쳐나가는 이런 상태니까 기분이 좋은 반등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반격형에서 항상 그렇지만 이 저점을 오늘 깨지 않을까, 깨고 뭐 올라가든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저점을 바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위에서 시작할 때, 그러면 일반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하락에서 놀래서 매도 아니면 반대 매매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재매수할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세가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꽤 의미 있는 것이다. 그래서 3000선을 회복하는 60주선 확인하는 그런 터치까지는 갈 것이고, 그 이후에 방향을 정할 것인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게 미국이 이랬습니다. 그냥 테이퍼링 하겠다. 오히려 금리 더 빨리 인상하겠다. 인플레이션, 지금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악재다라는 부분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항상 그렇지만 가장 큰 악재가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뭐가 됐든,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일단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불확실성보다는 낫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11월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경기 회복하는 거 맞다라는 인식까지 심어준 부분. 이게 이제 전반적인 반등의 어떤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큰 고비를 또 한 번 넘긴 것 같은데, 뭐 계속 고비긴 하지만, 네, 그리고 코스닥은 이 저점을 깬 다음에 반등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이렇습니다. 요 경우하고는 또 다른데, 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매매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재매수할 기회도 안 주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단기간에 랠리가 이어지는. 그럼 여기서 반대 매매 당한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면 여기서 삽니다. 네, 그럼 또 털어먹고 이런 과정인데, 반대 매매를 당한 사람들이 오늘 재매수할 기회가 있었다. 그럼 이건 뭐냐? 오늘 또 반대 매매가 장 초반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틀간에 걸친 이 반대 매매로 시장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미국이 뭐 테이퍼링을 강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 이상의 뭐가 그 이상 뭐 나쁜 얘기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불확실성도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결정이 되는 게 제일 나으니까. 네, 그리고 신용장고 추이를 보면 뭐 아직까지 이틀 후에 나타나는 거니까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창 때하고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8월 달하고 비교를 했을 때 6개월 정도 조회를 해보면, 지금 신용장고, 물론 신용장고 굉장히 버거운 수준이긴 합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한창 시장이 좋았던 시기에 신용장고가 24조 7천억까지 올라갔던 시기하고 비교하면 지금 한 1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틀 정도 딜레이 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제를 기준으로 반영이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보통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신용잔고가 단기간에 빠지는 거에서 금액적으로 한 6조 원 정도 빠지면 거의 수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조 원 이상 빠졌고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조금 더 빠졌을 것이고 하면 어느 정도 위기의 중반 이상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싫어요 숫자가 안 보이니까 일부러 싫어요를 찍던 분들이 안 찍어가지고 지금 거의 10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라고 기분 나쁘라고 찍었던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건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좀 곱겠으면 좋겠건만. 예,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 제가 좋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상이 아니 이런 게 오래가지 않을 거고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 실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대부분의 시세도 그렇지만 한번 올랐다가 숨고르기 하다 다시 오르는 보통 2차에 걸쳐서 끝나기 때문에 코스피로 따지면 지금 1차 이 구간에서 이 조정을 겪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니까 아직 희망이란 게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 함께 해야 진짜 동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조금 사설을 곁들이자면 이런 거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식사하면 제가 계산을 다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동창회나 이런 거 가서 계산하려면 말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하려는 이유가 돈보다는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돈은 주식으로 따면 되는데 주식으로 못 따고 있긴 하지만 지금 주식으로 따면 되지만 뭔가 누군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뭔가 계산하기 싫어서 이 자리를 회피하려는 그 타이밍을 회피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관계에서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아서 그걸 보기 전에 그냥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더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소액주주 권익을 대변을 한다. 그러면 쥐가 뭔데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별 얘기를 안 하는 게 제가 뭐 돈을 걷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돈 써서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나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게 뭐 호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책임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있다면 뭘 보고 제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런 건데 이런 정도 그러니까 책임이란 것도 알고 관계를 더 중시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겠죠. 뭐 호박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아무리 마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글자만 봐도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관계라는 것은 이 온라인으로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관계에서 책임을 갖고 특히 그 책임이란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뭐 제가 이런 걸 올려드린다고 해서 계좌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심적으로라도 이 어려울 때 함께 한다는 그런 부분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게 해 드려야 그나마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좀 뿌듯합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삼성생명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글은 되게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제가 2008 년부터 제가 시황을 매일매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뜨린 게 10번 이내일 겁니다.
뭐 진짜 뭐 기억에 남는 게 한 번은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한 번 못 쓴 적이 있었고. 왜냐면 눈 뜨니까 이미 9시가 넘어가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못 썼던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십수년 동안 10번 이내로 안 쓴 것 같은데 매일매일 씁니다. 쓸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제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뭐라도 이렇게 긁어와서 글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쓸 거 있을 때만 쓰고 뭐 쓸 거 없으면 안 써야지 이러면 시장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됩니다. 예, 최대한 박박 긁어서 쓸 게 없으면 이거라도 저거라도 다 뒤져보다 보면 뭔가 이런 걸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뭐 목적은 이렇습니다. 제가 글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시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게 제가 뭐 자료 찾고 만들고 글 쓰고 이거 다 합치면 자료 찾는 게 뭐 이거는 이제 집중해서 하는 건 아니고 뭐 주식 뉴스 보는 게 일상이니까 뉴스 보는 거를 대충 따지면 한 2시간? 그리고 자료 만들고 글 쓰고 이렇게 하면 한 3-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읽는 데는 한 1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출근하시고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이 3-4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근데 10분 정도면 그래도 이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읽으실 수가 있고 그게 정리가 되니까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글을 써왔습니다. 써왔고 사이트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내용이 뭐 아주 좋은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예, 10분 정도 투자해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큰 고비도 또 한 번 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것도 한번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생명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너 돈 잘 버니까 네가 사. 이것만큼 무례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싫어하지만 뭐 한국인을 도와야 된다. 주식 투자자가 주식 투자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부자도 아니고 마음은 부자입니다만 예. 그래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도와야 되고 주식 투자자들끼리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데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게 눈에 들어오냐면 사기치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고 뭐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고 예. 그리고 뭔가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저러면 잘못될 것 같은데 하는 것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했는데 점점 이제 시간도 줄어들고 능력도 감퇴가 되고 예, 나이도 먹어서 체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옛날만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던 거 계속 해 나가는 거 요거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삼성생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오늘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습니다. 특별한 거 없이 아마도 그 오너일가 지분의 블록들이 나온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평소의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뭐 나올 건데. 예, 일단 뭐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뭐 추정컨대 삼성 오너일가에서 지분을 매각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니네. 기관 투자자들이 팔았는데 블록딜로. 음, 혹시 기간으로 잡히면 글쎄 349만 주나 팔 수 있는 기관 투자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따지면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이 아닐까 싶고. 일단 뭐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블록딜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한 350만 주 정도. 예, 350만 주를 던졌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 내일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할인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누굴지 모르지만 기간으로 잡히는 누군가가 정리를 했다면 지금 정리한 가격보다는 필히 비쌀 때 사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지들 돈 아니니까 그냥 정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블록딜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어떤 물량의 해소,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미국에서 긴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삼성생명 주가 전망은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고 오늘과 지분 매도라는 어떤 수급적인 부분, 불균형한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양호하고 삼성전자 배당금 수익만 해도 지금 주가를 설명하고도 남으니까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지금 주가에 몇 배나 된다 이런 거는 뭐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삼성전자 배당금만 갖고도 충분히 지금 주가 설명하고도 남는다. 아주 뭐 매력적인 가격이다. 근데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안 사는 거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 할래, 삼성생명 할래 그러면 저는 삼성생명 할 것 같습니다. 자산이 300조가 넘으니까. 예, 그래서 뭐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블록딜로 물량 해소가 됐으면 뭐 추가적인 상승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특징 있는 종목들 포스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가 오늘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으로 올라갔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 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포스코가 있고 포스코 자회사가 있을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는데 현재 포스코가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그러면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하고 그러면 순수 철강 회사인 포스코가 있고 그리고 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자회사들 포스코 컴텍 뭐 포스코 건설 뭐 등등 이런 자회사들이 이 지주사 아래에 직속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구조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포스코는 철강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이 지주사는 뭐 얘가 튀든지 하면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 예속되지 않고 지주사로서 평가를 받는데 지주사 자체가 시장에서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할인을 받기 때문에 뭐 지주사로 전환한다 해서
뭐 딱히 달라질 게 있느냐 그러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 자체는 매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도 자료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전기차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보는 계열사들의 어떤 가치가 반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지주사 자체가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재미는 없을 것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자회사가 되는 포스코의 사업회사입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현재 포스코 지분을 보면 9.74, 자사주가 신탁 것까지 합쳐가지고 13.26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포스코 지주회사의 지분은 이렇게 똑같이 가지만 아직까지 자사주를 넘기는 거에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자사주를 자회사에 몰아주면, 그럼 지주회사는 포스코 지분, 그러니까 포스코 지분 13.26%를 갖게 됩니다. 자사주를 몰아줬을 때. 그리고 13.26에 국민연금 9.74 이렇게 더하면 한 3% 정도가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주인이 없는 게 가장 약점인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지주사가 돈 벌면 포스코에 대한 지배력이 약하니까, 지주사는 주인이 없는 게 맞지만 지주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높은 지분율로 갖고 있고 다른 것도 60, 70씩 갖고 있는데 포스코 자사주를 다 갖고 온다 해도 13.26밖에 안 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 지주회사가 포스코의 주식을 계속 사들이지 않겠느냐, 요런 게 반영이 되니까 포스코 사업회사의 주가가 인적 분할 후에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선반영해 가지고 지금 포스코 주가가 살짝 올랐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 매력이 더더욱 높아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돈이 있다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다면 포스코를 사서 인적 분할할 때 지주회사는 바로 팔고 사업회사는 계속 갖고 가고, 이러면 사업회사의 저평가가 해소가 되면서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온 삼성전자의 반등은 이 반도체 경기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600만 주 가까이 샀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왜 사느냐? 뭐 당연히 뭐 좋으니까 사는 거지만 계속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과 연계해가지고 계속 약간의 그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그래서 선물에서 단기 수익을 올리는데 그 선물 흐름을 바꾸는데 삼성전자에 적은 자금만 투입해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선물을 뒤흔드는 데 사용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배팅으로 세게 지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콜을 사고 올라가는 걸 사고, 그러니까 선물로 치면 선물을 매수를 하고 삼성전자를 사서 밀어 올려버린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나쁘면 그런 시도라도 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이고, 뭐 원화의 약세가 사실 삼성전자에 수혜를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출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어떤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근거는 외국인 매수인데,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게.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국민연금하고 외국인하고 장기 투자 성격이고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이 안 되고, 그리고 규모도 계속 줄고 자금도 빠져나가고, 뭐 최근에 이제 자문형 랩이 또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요 외국인이랑 국민연금의 비빌 규모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외국인이 사야만 올라가는데 국민연금은 2800선 아래로 떨어져야 매수 여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은 외국인이 달린 것밖에 없고,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내리는 건데
그 외국인이 지금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서 오르고 있으니까 좋고, 그러면 시장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팔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망이 또 꺾여버리니까 이런 천수답식 장세, 외국인만 쳐다봐야 되는 천수답식 장세에서 중소형주들은 유동성이 빠져서 재미가 없고, 지금 사실 먹을 게 전혀 없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반등을 해서 한숨 돌리긴 했는데, 그리고 오늘 반등의 질이 좋은 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즉, 이 반등할 때 그 지수가 반등을 해도 오른 종목이 적은 경우도 많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에 거의 한 7배 가까이 됐습니다. 오른 게 773이고 내린 게 122. 그리고 코스닥도 오른 게 무려 1190이고 내린 게 21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개 오르고 하나 떨어졌는데, 그 하나 떨어진 종목들조차도 하락에서 많이 내리지 않은 종목들이 그나마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걸 봤을 때 오늘 시장의 어떤 질적인 평가는 상당히 좋았다. 이게 제발 한 달만 연장이 돼서 내년 1월 효과까지 이어진다면 시장이 빨리 살아날 수 있을 것인데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그 유가가 빠지면서 이제 관심을 받은 종목, 롯데 케미칼. 롯데 케미칼은 유가하고 또 천연가스하고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가도 폭락을 했는데 천연가스도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롯데 케미칼의 미국 공장은 셰일가스 기반이고, 그리고 나머지 공장들은 석유 기반이니까 원유가 내리고 천연가스가 내리면 제품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그대로인데 원료 가격이 떨어져서 제품의 이 마진,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커지는 이런 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실제 유가가 내려갔을 때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이 굉장한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3조 원에 육박했으니까. 그래서 유가가 내려서 반등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유가의 추이를 봤을 때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WTI를 보면 이제 85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60달러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유가가 내려오면서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냐면 당연히 원유 수입을 하는 정유주들은 뭐 앉아서 재고 자산에 손해를 보니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국제유가가 100달러 넘어가면 태양광이 그 자체로 정부 보조금 없이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정유주하고 신재생에너지가 타격을 보고 조선주들도 타격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영향을 보면 아직까지는 심각한 하락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유가 하락을 일시적으로 보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국제 유가에 빠지는 어떤 강도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졌으니까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60주선, 그리고 60달러 초반을 깨느냐 여부인데 뭐 깰 것 같지는 않아서 당분간 뭐 80달러대를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당분간 60달러 중후반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그렇게 유가가 안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은 이익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카카오는 지금 또 기업 인수 얘기가 나오는데 참 남의 돈으로 잘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그립을 1800억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과연 기업 가치가 이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2018년에 설립한 회사고, 이게 과연 이 정도 가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외관 기업인지를 봐야 되는데, 네, 외관 기업이 아닙니다. 라이브 커머스. 그러면 실제 자산은 100억도 안 되는 회사라는 얘기인데, 이 100억도 안 되는 회사를, 그릭 컴퍼니구나. 잠시만.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순자산이 100억도 안 되는데 이거를 지분 48% 1,800억에 인수했으니까 거의 4천억을 평가를 해줬다는데, 과연 뭐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회사를 4천억에 인수해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거, 이걸 과연 정상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무리 뭐 성장성이 없다 하더라도 1,800억이면 시중에 지금 있는 상장사들 한 7, 8개 살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기준으로. 그걸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종목에 사는데, 뭐 그게 또 시장에 상장하면 또 그런 평가를 받고, 그렇지만 실제로 실적은 내지 않고, 그럼 이런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이런 카르텔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시장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적으로 그런 거품에 껴서 실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가치를 인정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카카오가 연계된, 카카오가 인수한 기업들 대부분 다 엄청나게 비싸게 샀고, 그게 그 가치를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다는 게 참 신기하고, 이게 그냥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해서 그게 시장의 일부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안 되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갑갑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카카오가 이상한 기업을 1,800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카카오의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뭐 1,800억이 껌값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카카오의 실질적인 현금 보유 액수는, 카카오가 지금 현금을 3조 4천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로 봤을 때 자회사고 빼면 7,20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1,800억을 썼습니다. 참 뭔가 이거 별론데. 근데 또 이 카카오페이나, 이익도 못 내는 카카오페이나, 이제 뭐 겨우 걸음마를 하는 카카오뱅크는 이런 걸 상장시켜서 수십조를 또 땡겨버리니까, 수십조를 평가를 받으니까 또 틀렸다고도 할 수도 없는데, 참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